네,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는 먼저 이제 화장품의 개요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화장품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그 화장품들이 원시 시대에 쓰이는 목적 달랐었고, 또 고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대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근데 화장품은 사실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최근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은 이제 다 살펴봤으니까 최근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화장품이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워지게 됐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역시 최근에 K-뷰티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조금 더 경제적인 풍요로운 그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게 됐다는 거죠. 고조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위생 그리고 미화를 목적으로 한 물질들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다가 만족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처럼 역시 화장품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생산을 보더라도 2015년에 이미 10조 7천억 이라고 하는 그런 규모를 넘었고요. 벌써 올해가 이제 2020년 안에요. 지금 2020년에는 대략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얼핏 봤더니 2020년에는 대략 한 15조에서 17조 사이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화장품은 우리가 생활이 풍요롭고 또 경제적으로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제 있다가 보니까는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점점 더 화장품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미. 꼭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세수를 하지 않아요? 그쵸? 세수할 때 이렇게 화장품을 쓴다는 거죠. 클렌징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비누도 지금은 이제 고형 비누 같은 건 이제 화장품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세안을 하고 머리를 감고 그러면 샴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초 화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화장수라든가 크림이라든가 로션을 갖다 활용해서 기초 화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아침 식사를 하나요? 예. 또 아침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기초 화장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외출하기 직전에 메이크업, 본격적인 어떤 색조 화장을 하게 되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이 여기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베이스부터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 이외에 아이브로우니 아이섀도우니 립스틱이니 볼터치니 쭉 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색조 화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 화장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 손질을 할 때 무스라든가 헤어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예, 이렇게 눈 화장 또는 입술 화장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서 머리 손질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화장품의 일종의 향수도 이제 뿌리고 외출을 하게 되죠. 외출을 하면은 그냥 그 한 상태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외출을 해서 또 예를 들어 누구 미팅이 있다라든가 그러면은 혹시 어디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다시 보게 되고 화장을 고치게 되고, 또는 그 중간에도 식사를 하고 나서 또 립스틱이 조금 흐려지면 또 다시 고치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반복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일과를 다 마치고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는 다시 이제 클렌징 폼보다는 클렌징 크림을 써가지고 일단은 닦아내죠. 그리고서는 이제 머리를 감기도 하고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그쵸? 다시 세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몸을 정결하게 다시 이제 하고, 그리고는 이게 이제 다 끝나면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부를 정돈하고 이제는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영양 크림을 갖다 이제 바르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루 일과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자면서 깨어서 일어나면서 세수, 즉
세안을 하기 시작해서 잠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피부 관리를 갖다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이라는 것이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제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화장품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화장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cosmetics,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cosmetics는 사실은 잘 정리한다, 혹은 어떤 것들을 갖다 잘 감싼다, 포장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코스메티코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게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외부를 갖다 이루고 있는 피부를 잘 감싸서 잘 정돈을 해서 좀 더 질서 있고 매력 있게 보이게 하는, 조화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물질이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메틱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이 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물론 일본도 화장품, 또 중국도 똑같은 그런 이제 문자로서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화장품이라는 말이 이 조선시대 말기, 개화기,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미 화장품이라는 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굳어졌고요.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사실은 화장품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바로 이렇게 화장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은 고구려 벽화라든가, 저기 있는 그림이 여기 무용청 벽화거든요. 무용청 벽화 같은 경우 춤추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무용청 벽화에도 모습을 갖다가 많이 보면은 저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는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분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조금 더 꾸미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화장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명칭으로서는 화장품은 최근에 개화기 시절에 일본에서 들어온 명칭이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는 장식을 한다, 또는 단장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죠. 단장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도 어떤 그 단어라든가 표현에 남아있잖아. 야, 너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어딜 가? 라든가 이런 때 이제 단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약용이라는 표현도 화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신해서 그래서 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영어 표현으로서의 화장품을 갖다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 살펴봤고,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라는 용어가 언제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런 화장품 법에는 제2조에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인처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굉장히 경미한, 즉 부작용이라든가 트러블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여야지, 그것이 크면은 이거는 화장품으로서 어떤 불합격이에요. 사실 화장품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제품이라는 거죠. 바로 저렇게 인체에 대한 작용이 용인이 되는 그런 제품은 의약품인 것이죠. 의약품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혹시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뭐 트러블이라든가 또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면 용인이 되는 이런 것들은 의약품인 것이죠. 이런 의약품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할까? 그거보다 훨씬 조금 효과는 있으면서도 의약품은 아닌
이런 것들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법에 따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능성 화장품은 크게 세 가지, 그렇죠?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면 이건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모발의 색상 변화를 일으키는 연모제라든가 또는 그 색깔을 갖다가 없애는 탈색 혹은 탈염, 이러한 부분들도 모발의 색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는 채모를 제거하는데, 채모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서 제모제가 들어와 있고요. 또 모발에 영양을 공급을 해서 그래서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이 조금 굵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양모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기능성 화장품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요거 이외에는 세 가지가 피부의 보습으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를 갖다 개선하는, 이거는 이제 아토피 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초기에는요. 근데 지금은 올해 지금 이미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아토피 완화라는 표현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피부의 건조함을 방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어떤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라든가 건조함을 갖다 방지하는 또는 개선하는 데 쓰이는 이제 여드름 개선 화장품도 마찬가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손상 피부를 보호해서 튼살이라든가 또는 피부의 갈라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에 편입이 된 거죠. 요거는 이미 2016년 8월에 입법 예고가 됐고요. 벌써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네요. 2017년 8월부터는 이게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뿐만이 아니라 여기 표현했었던 것처럼 모발의 색상 변화, 채모 제거, 그리고 모발의 영양 공급, 피부의 보습,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를 갖다가 완화하는 목적, 손상된 피부, 즉 이런 것들을 보호해서 튼살이나 갈라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4학년 가면은 기능성 화장품 학이라고 하는 별개의 또 이제 과목을 배우겠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화장품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의 경우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미백, 주름 개선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제 쭉 써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최근에 바뀐 그런 내용까지 이제 다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체 구조 기능에 다른 영향을 끼치는 화장품. 그리고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화장품. 아니,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화장품? 치료는 이거 의약품 아닌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그런 부분까지 약국에서 화장품도 팔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OTC 드러그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팔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비듬이나 탈모에 완화작용을 하는 것들, 또 가려움, 진무름, 피부 허름 방지, 피부 거칠음, 튼살, 여드름, 또 기미나 주근깨를 갖다가 개선하는 데 쓰는 이러한 제품류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우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을 했는데 여기는 일본은 약용 화장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그런 이제 차이점들을 이제 표로 나타냈고요. 바로 이렇게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품으로서는 의약품 말고 의약품과 화장품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다 가지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 외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약 외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채취 방지제, 또 땀띠나 진무름용제, 욕용제, 피부 연화제, 탈모 방지 약모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연모, 즉 탈색이나 탈염,
그 다음에 채모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사실은 다 의약품으로 의약 외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입법 영어가 되면서 밑에 탈모 방지 또는 양모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연모제, 그리고 채모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제, 제모제죠. 이런 것들은 화장품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 의약외품으로부터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바뀌었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는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의 이제 차이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제 배웠겠지만 화장품이 정상인 또 의약외품도 비교적 정상인이 쓰는 데 반해서 의약품은 환자한테 적용을 한다. 즉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쓴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좀 다른 거죠. 화장품은 청결미화인 거고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위생, 위생이 들어오죠. 그리고 미화. 의약품의 경우에는 질병 치료가 목적인 것이죠. 사용기간이 화장품은 장기간 지속적이고 의약외품은 장기간이지만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땀띠가 날 때 땀띠가 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 시기에만 쓴다라든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의약품도 마찬가지. 의약품의 경우는 이제 진짜 단속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쓰는 거예요. 딱 치료 목적으로 쓰는 고동안만 쓴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이 전신에 사용되는 데 반해서 의약외품은 특정 부위, 의약품도 특정 부위. 부작용 같은 경우 화장품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부작용이 있으면 그 화장품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격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의약외품의 경우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의약품의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약외품의 이제 해외 분류 사료를 보면 사례를 갖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구중청량제부터 치약, 채취방지제, 요경제, 연화제, 연모제, 제모제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이후에서 다 화장품이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2016년 이후에 입법 영어가 되고 2017년부터 연모, 제모도 이제는 화장품으로 이제 넘어온 것이죠. 이제 그러한 점들이 조금 다르다.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OTC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기 보신 것처럼 over the counter drug, 즉 약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카운터 드럭인데, 즉 약방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처방전 없으면 못 사잖아요.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은 OTC. 그래서 over the counter drug이라고 미국에서는 표현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건 이제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저렇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에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OTC형 제품으로도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 같은 그런 유형의 것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의약외품의 분류가 당초에는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의약외품은 1호, 주로 이제 위생과 관련된 거예요. 2호, 물론 의약외품 자체가 위생과 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관련이 되지만 3호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렇죠? 3호의 경우는 살충제라든가 살균 소독제 같은 경우는 이제 3호에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2호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 화장품으로 넘어온 것들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 탈모 방지나 양모라든가, 그렇죠? 또는 연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온 거죠. 저 맨 위에 가운데 제모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넘어왔는데, 바로 이런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가 2016년 8월에 입법 영어가 되고 2017년 8월에 이제 시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은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종이었었던 것에서 의약 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것이 연모, 탈염 탈색제, 그리고 제모, 탈모 방지, 모발 굵기 증가, 이러한 한 5종 정도가 5가지 유형들이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이 된 거고, 신설에서 추가된 것이 피부에 보습을 갖다 주는 요 아토피성이라는 표현은 요거는 이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입법 용어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건조함을 갖다 개선하는 이러한 것이 신설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다른 것이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라든가 건조함 방지,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지금 넘어와 있고요.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서 튼살이라든가
이런 이제 피부 갈라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화장품은 이렇게 분류 번호를 매겨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유형, 이거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접했을 텐데, 이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대략 이렇게 한 11가지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부터 시작해서 목욕용, 눈화장용, 방향, 두발, 연모, 메이크업, 또 매니큐어, 면도용, 기초화장품용, 기능성 화장품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유형이라는 것이 어린이는 몇 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대략 지금 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5세로 구분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영유아 같은 경우는 또 3세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품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용은 반드시 어린이용 샴푸, 로션, 크림, 오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목욕용 다르고, 눈 화장용 다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이제 분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상으로 오늘 2주차 강의 중에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갖다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했고요. 두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2주차 강의 내용을 갖다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